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진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 두 번인가 이제 방송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아진산업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1차 협력사로 이 자동차의 그 차체 보강 패널 쪽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현대차와 기아의 1차 협력사로서 해외에 진출할 때도 동반해서 진출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기차의 이 무게를 낮춰서 이 거리를 한번 충전했을 때 그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늘리기 위한 차량 경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차량 경량화에 또 가장 큰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진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주가는 의외로 작년 2022년이죠. 2022년 상반기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이 테슬라에 이어서 상반기에서는 뭐 2등, 전기차 시장 점유율 2등까지 올라갔죠. 그럴 때 이 아진산업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확 급감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진산업 주가도 많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쯤에서 이 회사 이제 그 구전에 이제 대우전자 부품도 이 회사의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우전자 부품은 아예 전장 쪽 회사로 아예 전환이 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 성장을 해갈 걸로 기대가 되고, 최근 들어서 현대와 기아차의 대량 주문을 받으면서 전기차 부품을 대량 주문을 받으면서 대우전자 부품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진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에 관련된 전략이 대대적으로 수정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직접 미국 내에 생산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그러니까 부품업체죠. 부품업체들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와 기아가 그래서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을 조절하고 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미국이나 이런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럴 때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차체 기본적인 뼈대를 담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그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순이익도 한 358억 정도 발생을 하고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그 최대주 지분도 30% 정도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하지만 이 업체에서 이 관리가 부재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횡령 사건이 70억짜리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억 정도면 이 회사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봤을 때 크긴 하지만 그래도 대세에 지장은 없다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요번에 148억짜리 이 횡령이 또 들통이 났습니다. 이건 올해 1월 8일 날 새해 들어와서 8일 날 이제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면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횡령 사고가 나서 거래 정지가 되고, 그에 대한 그 거래소 당국의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공식도 했고 했는데, 요번에 1월 8일 날 또 지난번보다 더 많은 그 두 배죠. 거의 두 배 148억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횡령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아진산업은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아진산업은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이 짧은 기간 동안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리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횡령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현재 이 회사에 뭐 갖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뭐 감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관리가 부재하면 투자자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그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나 맡긴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래소 당국에서도 이러한 관리 부재인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우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이게 이제 시범 케이스가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진산업이 진짜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이 모양 이 꼴이면 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서 앉히는 게 훨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요번에 회사가 어떻게 이 148억짜리 횡령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 왜냐면 이게 지난 4분기 때, 그러니까 3분기 때인가 그때 횡령 사건이 처음 발생했고, 두 번째 이 횡령이 이제 1월 8일 날 이제 적발이 됐을 뿐, 횡령 사실이 발생한 건 그 전해 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 4분기 때 이 회계에 반영이 되고 하면 그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게 그러니까 이 손실 적자까지 돌아가진 않더라도 회계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3분기 때 한 300억 정도 순이익이 났기 때문에 횡령액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흑자이긴 하지만 그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3분기까지 실적만 놓고 봤을 때 한 6천원 정도 적정 주가로 평가되지만 지금 횡령된 거 생각하면 지금 현재 주가 정도가 아마 적정 주가로 평가될 겁니다. 아마도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상패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리가 되면 거래 재개를 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부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계속 문 닫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래를 재개해 주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그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거래소가 요구하게 되죠. 하여튼 이게 아진산업은 이 관리자가 이 경영자 쪽이 무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회사긴 합니다. 네. 이게 괜히 또 이게 불똥이 대우전자 부품으로 또 튕겨갈지 그것도 우려되는데 대우전자 부품도 이제 굉장히 좋아진 회사로 회사가 되었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진산업 횡령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